행정안전부 지역축제에 관련된 안전관리 매뉴얼 이 부분 지역축제 관련해서 일단은 뭐 준비하셨죠. 그렇죠? 네,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매뉴얼 유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번 이태원 대규모 압사 참사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2021년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1조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네. 엄청난 범위죠. 그렇죠. 범위가 네. 굉장히 넓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관악 FM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저희들도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들을 저희 PD들한테 다 한 번씩 꼭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뭐 행정안전부만 봐야 될 법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국민이 이제는 내가 가진 재난이 어떻게 국가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우리도 비판하고 요구하고 요청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제2조도 보여주시죠. 네. 네,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의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임민경 PD는 저 내용에서 어떤 게 가장 마음에 좀 와닿던가요? 저는 재난을 예방하는 게 최소화하는 게 국가와 지자체의 일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게 굉장히 새로웠어요. 사실 이번 참사 뭐 늘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거지만 이것까지 국가가 해야 되느냐라는 의견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아니구나. 국가와 지자체가 했어야 했구나. 그렇죠. 법이라는 게 누군가를 만든 게 아니라 어쨌든 법을 만든다라는 건 우리가 투표를 해서 이미 임시로 대리를 세웠잖아요. 네. 국회의원들이라는 대리인을 세웠고 국회의원들이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 공동체 5천만 국민이 함께 지켜야 될 약속이고 질서고 법적인 것을 규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배나라 콩나라 할 문제가 아니라 일단 법부터 보는 거죠. 이렇게까지 우리의 사고와 생각들이 발전해 있구나라는 것을 일단 보고 나서 좀 평가하고 토론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역시도 기본 이념도 함께 좀 읽어드려 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이다. 네. 기본적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우리 세금으로 왜 쓰느냐. 세금을 걷는 이유가 이럴 때 쓰라고 걷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존중하고요. 대신 이런 것들 가지고서 함께 깊이 있는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전문 개정 2010년도 6월 8일이라고 돼 있어요. 네. 무려 12년 전입니다.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네, 이게 행안부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인데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계획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지역축제 시작 전, 진행 중, 종료, 그 중에서도 사고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혀 있었고요. 또 장소로 나뉘어서 산, 바다, 뭐 혹은 재료로 나뉘어서 불, 눈, 얼음, 그리고 이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좀 나와 있었는데 약간은 간추려서 좀 전해드리고요. 네. 자, 우선은 먼저 이 본 매뉴얼은 공공 민간 등이 개최하는 소규모 축제에 대하여서도 축제의 특성, 위험성, 규모 등을 고려해서 적용해야 한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동체 사업이나 마을에서 소소한 사업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작은 축제만 해요. 예를 들어서 중앙동이다 치면 중앙동에서 매년 1년마다 하는 일항제 축제가 있어요. 그때도 저희 아이들 안전 때문에 엄청 신경 썼었어요.
되게 걱정도 많이 하면서 맞을까 될까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있습니다. 민간 등이 개최하는 소규모 축제에 대해서 노래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 학부모님들이랑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축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읽고 보고 알려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권고사항인데요. 모든 축제에 대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안전관리비를 확보한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관련한 법령을 요약한 거였는데요. 관련된 법령이 일단 총 6개가 있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공연법, 경비업법, 그리고 체육시설 관련법, 관광진흥법, 그리고 국가통합, 교통체제 관련 법이 있었는데요. 줄친 것들 위주로 일선 전해드릴게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은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 그 외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한다. 그리고 또 축제 기간 중에 최대 관람객 수가 1,000명 이상, 개최 장소가 산, 수면, 또 사용 재료가 불, 폭죽 등이 있는 경우 이제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최대 관람객 수가 1,000명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숫자도 명확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불이나 폭죽할 때도 실은 그거 아세요? 작은 폭죽을 터트리는 축제를 할 때 네. 터트리더라도 폭죽 관련된 제가 까먹어 버렸는데 저기 관련된 면허증을 가신 분을 옆에 둔 채 해야 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역시나 이전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작은 축제까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까지 신경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그래서 제가 볼 때 지자체에서 이런 걸 지역 주민들한테 축제를 준비하시는 지역 주민들한테 교육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축제 중에 계속해서 그 안전 계획을 알려야 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걸 관악FM이 역할을 해야 되겠네요. 네, 이따 또 전해드리고요. 이 관련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려면 관할 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 기관의 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참 보면 법안이 많아요. 네, 자 지역 축제. 네, 위치 선정에 관해서입니다. 행사장 주변에 위험 요인이 없는지,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축제 관람객 등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써 있고요. 또 집중호우나 폭우처럼 돌발성 재해 발생 위험 지역이 있는지, 교통 혼잡이나 경사 지역 이렇게 위치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지역인지 검토해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또 동시 최대 수용 인원을 검토해서 수용 대책을 마련하고 축제 진행 중에 수용 한계를 넘었을 때를 대비해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관악FM과 함께 있었던 차 없는 거리 상상하는 대로 있잖아요. 애초 초기 때 기획 때는 비슷한 남부순환로 뒷길이기도 합니다. 복개도로 쪽이긴 한데 그때 당시 때는 1억이다. 예를 들어서 행사 1회당 네. 5천만 원 정도가 안전 비용이었어요.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가나 처음에는 보면서 꼭 이래야 되나 싶었는데 내용을 보고 확인하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될 비용은 기본적으로 건드리지 않고 제1순위로 하는 게 이런 규모 있는 행사에서는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런 일반 차관상이나 지역축제 계획 세울 때 검토할 것이 꽤 많다라는 것 네. 저희들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함께 보고 있고 지역 주민분들도 함께 보자는 차원입니다. 계속해서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실내의 경우에는 출입구에는 문제가 없는지, 화재 위험이 없는지, 임시 시설물의 전도 위험이 없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나와 있었고요. 개최 시간에 대한 검토도 있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일출 후에 시작을 해서 일몰 전에 끝나는 것을 계획으로 한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네, 저 정도까지인 줄 몰랐네요. 네, 네. 저도요. 그리고 계획 수립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긴급 상황의 발생에 대비해서 합동 상황실의 설치 그리고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또 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등등의 이제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을 해야 한다. 또 통신 두절에 대비를 해서 또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 여기에 나왔던 게 저는 굉장히
가끔 했었는데 무전기랑 확성비를 비치해야 된다. 사실 통신이나 방송 이런 것도 사실 발생을 할 때에는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네. 것도 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 또 민간 전문가 뭐 소방, 경찰 다양한 분야별로 역할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써져 있었고요. 안전사고 발생의 대비 단계별 조치 계획을 마련한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초동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실과별로 업무 분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무 인력은 어떻게 투입할 계획인지, 대규모 혼잡 사고 발생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야 하기를 권고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행정안전부에 있었던 책자를 같이 읽어보자는 취지로 알려드린 겁니다. 사실 지역 매체니까 이런 게 가능한 것 같아요. 하나하나 같이 읽어보자는 차원이고요. 계속해서 3, 4부만 더 할게요. 네. 네. 이 지역축제 행사장에는 그 동선 관리 계획과 안전선 설치 계획을 수립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경찰서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것도 나와 있었고, 특히나 야간이나 새벽에 진행될 경우에는 현지 실정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지역 축제, 즉 지방자치단체가 보통 주도하는 축제를 말하기도 하지만 작은 소축제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내년에 만일 우리가 민간에서 소소하지만 작지만 우리 동네에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차는 어떻게 동선을 막아야 되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 안전요원은 몇 명까지 하는 게 좋지? 그러면 안전요원 같은 경우는 뭐 아르바이트비를 줘야 되나? 자원봉사를 할 수 없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행사를 준비하는 그런 꼼꼼함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개최자의 조치 사항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위험 요인을 고려해서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현장 이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안전 요원을 증가 배치해야 한다. 야간 축제의 경우라고 이렇게 써져 있네요. 이외에도 정말 많을 텐데요. 네. 이 자료는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요. 그냥 행정안전부 하고요. 검색어 행정안전부 쓴 다음에 지역축제 매뉴얼이라고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이 관련된 자료가 나옵니다. 저도 그렇게 찾았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PD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이 상황에서 미안하지만 다음번에 저희들이 반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작은 단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으로 자료를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꼭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매뉴얼만큼이나 중요한 게 정책의 융통성과 책임 관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